요즘 분양가 정말 비싸죠. 분양을 받고 싶어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답이 나오질 않으니까 보유하고 있던 청약통장마저 깨버리는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1년 하반기를 넘어서 집값이 막 하락하던 22년 6월 말에 가입자 최고치를 찍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요. 18개월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버리는 겁니다. 자, 최고치일 때가 2,703만 1,911명이었다고 하는데요. 23년 12월 말 기준 2,561만 3,522명이었다고 합니다. 1년 반 만에 141만 8,38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140만 명 정도가 청약통장이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청약통장을 보유한 2030 세대 10명 중에 4명은 주택청약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가점을 받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청약제도를 다시 들여다보고 수정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서 집을 샀더니 오히려 없던 돈이 생겼다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각별히 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그토록 조심하라고 얘기 드렸던 곳이 바로 서울 강서구 쪽, 인천 미추홀구 쪽이었는데 제 영상을 미처 보지 못하신 분들이 전세 사기 사건에 걸려들어서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 테니까 이 지역은 특별히 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남쪽 지역부터 가볼까요?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조례금호타운 아파트가 있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가 지난 23년 11월에 매매가가 1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 한 달 반 뒤에 전세가가 1억 4,5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집을 사자마자 한 달 반 만에 4,5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생긴 겁니다. 물론 전세금은 일종의 빚입니다. 빚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순천시 연향동 동부아파트라는 곳이 있는데요. 전용 76제곱미터가 지난 23년 12월 19일에 매매 거래가가 1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는 또 한 달 뒤인 24년 1월 19일에 1억 2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됐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을 계약하자마자 여기 역시 1천만 원의 돈이 그냥 생긴 겁니다. 집을 매수만 해도 전세가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없던 돈이 막 생기는 거죠. 자, 이거 뭡니까? 매수한 집주인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겠지만 전세를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깡통 전세입니다. 자, 일명 갭투자라고 하는 것인데 갭투자를 이 정도 갭으로 하면 차후에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바로 전세 사기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자, 경상북도 가볼까요? 구미시에 가보겠습니다. 진평동 진평 미래타운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역시 전용 59제곱미터가 23년 11월에 7,550만 원에 매매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23년 12월 같은 달입니다. 딱 한 달 만이긴 한데 같은 달이에요. 9,700만 원의 전세 거래가 됐습니다. 이 아파트를 사고도 2,15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물론 이 아파트의 평균 거래가는 한 9,500만 원 정도 하는데 7,550만 원에 사신 분은 한 마이너스 20% 정도로 급매로 싸게 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급매로 나름 저렴하게 사신 분들은 부동산 시장을 계속 주시하시다가 매물이 나오면 바로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이 지역,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지역, 특히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비싼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정도 갭이면요, 전세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사시기 바랍니다. 급매가 나오는 걸 기다렸다가 사는 게 더 이익입니다. 자, 경상남도 김해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계동 화정마을 6단지 부영아파트라는 곳이 있는데요. 작년 12월 8일에 9천만 원의 매매 거래가 됐는데 역시 같은 달 23일에는 1억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같은 동 같은 호수입니다. 여기 전용 49제곱미터의 평균 매매가를 보니까 한 1억 정도 합니다. 결국 매매가와 같은 돈을 주고 전세를 들어간 겁니다. 사신 분 입장에서는 한 1천만 원 정도 오히려 남은 거죠. 자, 지방만 이런 것은 아닙니다. 특히 수도권에 GTX 노선 개통 소식과 또 신도시 발표 등으로 인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자꾸 커지지만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은 실거래가가 아직까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는 오르면서 아주 적은 금액으로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GTX 개통한다 이런 뉴스가 연일 언론에 노출되면서 또다시 심리가 요동치는 곳이 있는데 바로 경기도 파주시 쪽입니다. 파주시 금천동 쇠제마을 뜰한채 5단지 아파트를 보면요, 경의중앙선 금천역이 조금 위에 있고
금능역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가 지난 12월 21일에 1억 7,19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딱 열흘 뒤인 31일에 1억 9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전세를 계약하자마자 오히려 1,890만 원이 생겼습니다. 여기 아파트 최근 평균 매매가가 2억 한 2천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급매로 매수하신 분의 물건입니다. 요즘 아파트 가격의 특이한 점을 좀 말씀드리면 매매가와 전세값의 갭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집은 내놔도 안 팔리고 전세 수요는 늘어나고 안 팔리는 집을 전세가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전세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갭 투자 언제들 많이 하냐면요. 부동산 매매 가격이 하락할 때 전세가가 상승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갭 투자를 많이들 합니다. 바로 지금 같은 현상이죠. 매매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갭 차이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 갭 투자 한번 해볼까? 내 돈은 들어가는 게 없네? 라는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 지금입니다. 또 특이한 거래 중에 하나가 매매가와 전세가가 이제 딱 붙은 가격에 거래된 경우가 많습니다. 의정부, 경기 북부 지역이죠. 의정부 밀락동에서 이런 거래가 나왔는데 밀락 청구의 1차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가 23년 11월에 2억 6,500만 원의 매매가 거래가 됐고 딱 한 달 뒤 12월에는 같은 금액의 전세 거래가 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서 전세 주고 내 돈은 영원 안 들어간 겁니다. 이 아파트 최근 평균 매매가가 2억 중후반, 지금 거래된 가격이죠. 23년에는 2억 초중반이었습니다.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매매 거래가와 전세가가 딱 붙었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은데도 아파트를 사지 않고 전세에 들어가는 이유는 뭘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세금 문제랄지 아니면 직장 문제랄지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 텐데요. 전국에서 갭 투자 거래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일까?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파트 실거래가를 볼 수 있는 아실의 정보에 의하면 경기 수원 영통구라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투자의 호재를 발판으로 이 지역도 갭 투자가 많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가는 곳에 계속 주시하고 있다가 갭 차이가 안 나니까 바로 들어간 거죠. 사실상 마이너스 갭이 나고 있는 지역들, 마이너스 갭 투자라는 말보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깡통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깡통 전세의 문제는요. 집값이 더 하락하게 되면 고스란히 세입자의 피해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자, 이렇게 깡통 전세를 놓는 분들은 이거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출을 해주면 안 된다. 대출이 되니까 저렇게 매매가보다 비싸게 전세를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대출이 되니까 전세가를 비싸게 받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오히려 주택 가격을 부풀리는 데 쓰인다. 그럼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거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매물이 몇 채인지 아십니까? 9,500채가 넘습니다. 서초구에도 한 6,500채 정도가 있고요. 동작구에도 9,000채가 넘게 지금 임자만 나타나면 바로 매도하려는 매물들인데 이게 왜 안 팔리냐 하면요. 21년 최고가의 추억을 잊지 못하는 집주인분들이 매도 호가를 내리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거래는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뒤로 좀 협상하자 하면 웬만하면 좀 더 싸게 협상 가능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9만 호에 가깝죠. 자, 분명한 것은 24년도에는 매도자의 우위 시장이 아니라 매수자의 우위 시장입니다. 지금 경매로도 아파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서울 구파발역 인근에 위치한 은평구 진관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은평 스카이뷰 자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가 4억 8,85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은평구 진관동인데 생각보다 많이 싸죠. 이 아파트의 동일 평수 물건이 24년 그러니까 올해 초입니다. 한 10억 원 정도 수준의 거래가 됐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 정도로 경매마저도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서울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율은 평균적으로 한 80% 정도 됩니다. 운이 좋으면 70% 정도에도 살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올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전세가가 오르다가 하반기가 되면 전세가는 다소 주춤하거나
또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래량 추이를 보니까 21년 11월 급락할 때부터 23년 1월, 작년 1월까지 한 15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올 상반기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한 2200건대 이상으로 반등한다면 슬슬 관심을 가져야 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관심을 갖되 마구 달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좀 이 하락 기간이 길 수 있거든요. 요즘 여러분 대출 갈아타기를 많이 하셨죠. 이건 뭐 금리를 낮춰가면서 팔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단계, 이 단계로 가기 위한 행동들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대출 이자가 낮아지더라도 중요한 것은 대출의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대출의 양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득이 늘어나면 참 좋겠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값 하향 안정화만이 지금 힘든 이 가계 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향 안정화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일단 먼저 LH에서 공개 매각하는 땅값, 이걸 좀 낮춰야 합니다. 지금 시행사에서 땅을 살 때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못 치는 땅들이 여기저기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LH에서 그 땅들을 다시 걷어들여서 다시 내놔야 되는데 계속 기다려주고 있죠. 그런 땅들을 다시 걷어들여서 공개 매각을 하면 그나마 땅을 좀 싸게 확보하는 시행사들이 그래도 좀 더 싼 가격에 분양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자, 하나하나 하다 보면 결국 하향 안정화는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으리라, 그렇게 보는 거죠. 대출의 양이 많은데 이자 좀 내려준다고 집값이 내려가진 않습니다. 효용호TV 구독하시고 리스크를 확실히 줄이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은 뭡니까? 의리! 고맙습니다. 효용호TV에서는요, 거주의 가치 추구를 위해서 24년 갑진년을 맞이해서 값진 곳을 소개하는 출연자분을 찾습니다. 우리 집만의 멋진 구조나 또는 인테리어 또는 소품, 나만의 주거 공간, 건물, 카페, 좋습니다. 아무거나 좋습니다. 또는 굳이 멋지지는 않더라도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효용호TV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간단한 소개를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평짜리 원룸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공간이든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이면 누구나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